안녕하세요. 청각재활연구소의 정가람입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보청기 껴봐야 안 들린다. 시끄럽기만 하다. 왕왕거리기만 한다. 사람이 말하는 소리는 들리지만 무슨 말인지 명확히 들리지 않는다. 사람이 말하는 소리 명확하게 들으려고 보청기를 했지만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 그럼 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안 들려. 소리는 들리지만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말소리죠. 말소리가 해석이 안 되니까, 명확하게 들리지 않으니까 안 된다라고 다들 표현을 하세요. 보청기를 껴도 왜 명확하게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가 이제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소리를 듣는 신경세포, 이쪽에 문제가 있을 때 소리는 들리지만 말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능 훈련, 보청기를 열심히 끼시면서 훈련을 하셔야지 조금씩 나사진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이 청능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사가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음 속 상황, 시끄러운 곳에서는 정상인들도 듣기가 힘들어요. 듣는 능력이 60%까지인가 떨어져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면 아무래도 듣기가 더 어렵겠죠. 다섯 번째, 너무 높은 기대치. 보청기를 낀다고 해서 말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요. 젊었을 때처럼 들릴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청기를 껴도 소용이 없다, 안 들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신경세포 쪽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신경세포를 설명하려면 청각 경로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귓바퀴는 소리를 모아줘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소리를 모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갖다 대시면 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서도 이렇게 갖다 대면 커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귓구멍 같은 경우에도 동굴 속 같은 곳에 가면 소리가 울리죠. 울리면서 증폭이 돼요. 귓구멍도 하나의 소리를 증폭시키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고막이죠. 뭐 고막 없으면 소리 못 듣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고막이 없으면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작게 듣게 되죠. 왜 그러냐면 고막도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붙어 있는 이소골이라는 뼈,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라고 얘기를 하죠. 이 뼈도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요. 소리를 전달하는 경로 자체가 다 소리 증폭이에요. 그리고 나서 달팽이 관 안으로 소리가 들어가게 돼요. 이 달팽이 관 안에는 림프액이라고 해서 물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액체가 들어있다 보니까 수영장 가서 잠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잠수를 하고 수영장 밖에서 말을 하면 잘 안 들리죠. 달팽이관 안에 액체가 가득 담겨 있는 곳으로 소리를 보내려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다 소리를 증폭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리를 증폭하고 달팽이관으로 소리를 넣어주게 되죠. 그럼 달팽이관 안에 있는 소리를 듣는 신경세포들이 있어요. 이제 유모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경세포들이 소리를 듣고 소리를 감지를 하죠. 그리고 여기 뇌로 보내주게 됩니다. 오른쪽에 소리가 들어오면 오른쪽 뇌로 올라가는 건 한 30%, 그리고 반대쪽 뇌로 한 70%가 올라가요. 왼쪽도 마찬가지죠. 왼쪽으로 올라가는 소리는 30%, 그리고 반대쪽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소리는 70%. 그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둘이 크로스가 되죠. 여기에서 이제 내가 들어야 될 소리, 말아야 될 소리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경로예요. 듣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경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경세포가 손상이 적을 때는 소리를 해석하는 능력이 좋겠죠. 근데 신경세포 손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청기를 꼈을 때 그만큼 도움받는 게 적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보청기를 착용하러 오시는 분들 보시면 안 들릴 때 오세요. 그럼 보청기가 들리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맞는 말이죠. 소리는 들려주죠. 근데 말소리 구분은 시켜주는 게 아니죠. 말소리 구분은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잖아요. 보청기가 하는 일은 다 소리를 증폭시키는 일이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이 기능이 약해지니까 보완하는 게 보청기죠. 그리고 그 소리를 신경세포한테 전달하는 게 보청기죠. 그래서 보청기가 하는 일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신경세포, 손상이 됐으니까 이 손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듣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한 7, 80% 이상 손상이 돼서 오시게 되면 보청기를 껴도 안 들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소리는 듣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소리를 듣는 것도 이게 하나의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소리의 종류 자체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한 2만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검사를 할 때 삐, 뿌, 뽀 이게 하나의 소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복합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쳐져 있는 소리예요. 박수 소리, 말소리, 몇천 개의 소리가 합쳐져서 어떤 소리는 좀 많고 어떤 소리는 좀 적고 어떤 주파수의 소리가 좀 더 많이 들어있고 적게 들어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가나다라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해도 모든 소리가 합쳐져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도 신경세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이런 소리를 다 들으니까 이 부분에 신경세포가 손상이 됐어도 이 부분에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리 자체는 들으시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다 죽지 않는 한. 다 죽으면 하나도 못 듣는 거고. 보청기가 하는 일은 소리 전달. 달팽이관 안에 있는 신경세포한테 소리 전달하는 게 보청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소리를 신경세포가 감지를 하고 여기 보내주고 조합을 하죠. 이게 이제 신경세포가 하는 일인데 이 신경세포가 손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듣기가 어려워진다. 이 신경세포 손상이 7, 80% 이상 손상이 됐을 때 보청기를 끼게 되면 들린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분들 표현이 그렇죠. 말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다른 소리는 겁나 잘 들린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시게 돼요. 노화로 오는 난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리 듣는 능력이 약해지고 소리를 듣는 신경세포도 손상이 오기 시작을 해요. 보청기는 이 소리를 듣는 기능이 어느 정도 나빠졌을 때 소리 자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TV를 보고 있지만 나에게는 소리가 좀 작아서 TV 볼륨을 올리기 시작한다든지 여러 명 모여 있는 곳에서 주위가 좀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를 할 때 이 말을 한 번씩 놓친다. 말하는 소리는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안 들린다. 이건 정상인들도 한 번씩 놓치기는 해요. 근데 이 빈도수가 조금씩 올라간다. 놓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진다. 이러면 난청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저희 센터로 오셔서 청력평가 받아보시고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땐 보청기 끼셔야 돼요. 너무 늦게 끼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안경도 보시면 안 보일 때 안경을 끼는 게 아니라 조금 덜 보일 때 끼잖아요. 덜 보여서 불편할 때 안경을 껴서 도움을 받는 거지 안 보일 때 안경을 껴서 보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난청, 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덜 들려서 불편할 때 보청기를 껴서 도움을 받는 거지 안 들릴 때 껴서 들리게끔 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명확하게 안 들릴 때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안 들릴 때 보청기를 껴서 명확하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명확하게 들리는 빈도가 낮아질 때 그때 껴서 도움을 받는 게 보청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듣는 게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약하다. TV 소리를 좀 더 크게 듣는다. 그렇게 되면 오셔서 저희 센터가 멀면 가까운 보청기 센터를 찾아가셔서 청력평가 받아보시고 보청기를 착용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끼셔서
효과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능 재활 훈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